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도훈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22년형 현대자동차 캐스퍼 2인승 밴 스마트 트림입니다. 캐스퍼 밴은요 경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스마트 단일 트림으로만 판매되고 기본 가격은 1370만원입니다. 이 차량의 재원과 승차 질감 같은 정보들은 앞서 1인칭 POV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차의 실내 그리고 적재함 편의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편의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차량의 적재함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캐스퍼 밴 차량의 적재함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스퍼 승용 모델에서 2열 공간만 뺀 거예요. 구조 자체는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라면 1열 좌석 뒤쪽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 2열 출입문 쪽에 이렇게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서 화물이 창문을 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1열과 적재함 사이 아래쪽에는 격벽이 설치되고요. 그 위쪽에 이런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역시 화물이 앞쪽으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해 줍니다. 우측 창문에도 철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열 출입문은 열립니다. 따라서 뒤쪽에 적재함 도어뿐 아니라 2열 도어 양쪽을 열어서 실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닥이 파팅 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뒤쪽 파트 아래쪽에는 언더 트레이가 있습니다. 뒤쪽 판을 열어서 그 아래를 보면 작은 언더 트레이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되네요. 앞쪽에는 타이어 수리 키트 그리고 공구 견인고리가 있고요. 뒤쪽에 길쭉한 공간이 있긴 한데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가솔린 터보 밴 모델입니다. 가솔린 터보, 즉 액티브 모델이다 보니까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형의 금속 질감으로 마감되어 있는 에어 인테이크와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 격자 그리고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게 터보 모델, 액티브 모델의 범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금속 질감이 나는 범퍼 하단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원형 리플렉터 안쪽에 방향 지시등이 적용되어 있고요. 범퍼 가운데 부분은 은은한 광택의 금속 질감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는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아래쪽에 금속 질감으로 페인팅된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어요. 좌측 우측 디퓨저 사이에는 후진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솔루스 185, 65, R15, 88H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휠은 15인치 주철 캡인데요. 캐스퍼 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단일 트림으로 알로어 휠을 추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승용 모델 같은 경우에 모던 트림에서 알로어 휠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상위 트림에는 기본 적용됩니다만 캐스퍼 밴 모델은 무조건 15인치 주철 캡이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캡이 꽤 멋있는 게 블랙으로 도장이 되어 있고요. 나름 알로이 휠처럼 장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쪽에 보시면요.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와 캘리퍼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바퀴는 전륜이 아닌 후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차는 후륜 쪽에 드럼 브레이크가 탑재되는데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도 디스크 로터와 브레이크 캘리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차문을 열어볼게요. 캐스퍼 밴 모델에는 이런 키가 제공됩니다. 이건 스마트 키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열쇠 뭉치가 달려있는 키예요. 차문을 열면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전동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캐스퍼 전 모델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승용 모델과 동일한데 일단 컬러 옵션이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위치 조정하는 거는 좌우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밋밋한 스피커 그릴이 보이죠? 캐스퍼 밴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4개, 저음과 고음을 동시에 재생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의 사운드는 저음은 뚱땅뚱땅 거리는데 고음은 뭔가 공허해요. 소리가 묻힌다 그러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승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과 또는 옵션 추가로 6개 스피커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즉 운전석 좌우 출입문 위쪽에 트위터를 달 수 있는데
자, 운전석도 수동이에요. 캐스퍼의 시트에는 전동 옵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트가 직물이 아니라 인조가죽이 달려있는데 기본은 직물입니다. 이 차량에는 90만원짜리 시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가죽, 1열 좌우의 열선, 운전석에 통풍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 자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어링 휠 D컷이에요. 와, 이 가죽은 33만원짜리 베이직 플러스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참고로 패키지에는 가죽 스티어링 휠과 하이패스 징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스퍼의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F타입이에요. 전자식 브레이크를 적용하지 않고도 센터 콘솔 또는 센터 터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F타입 주차 브레이크가 간혹 쓰이고 있죠.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열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시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꽤 유입되죠. 밖에서 들으면 소리가 큰 편이에요. 이 차량에는 1.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다운사이징 엔진이다 보니까 꽤 요란합니다. 반면 1.0 자연흡기 모델은 이거보다는 조용합니다. 다만 캐스퍼가 모닝, 스파크 레이보다는 엔진 소음이 많이 나기는 해요. 그리고 경차인데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 전체가 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닙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딱 요만큼. 요 장식 현재는 녹색인데 전방 추돌 경고를 할 때는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료 게이지와 엔진 온도, 엔진 온도도 표시해 주네요. 캐스퍼 벤 차량의 오디오 제어판과 화면입니다. LCD 화면은 적용되지 않고요. 승용 모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트림에는 이 형태의 오디오가 적용되고요. 135만원 정도의 추가 패키지 안에 8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상위 트림에는 기본적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 버튼을 보고 계시는데요. 경차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기능들이 캐스퍼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속도만 유지해 주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엘카스? 차선 이탈 방지? 아닙니다. 차로 유지 보조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차로 유지 보조라고 하더라도 HDA, 즉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일반 차로 유지 보조와는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 하이패스 징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룸미러입니다. 이건 기본 옵션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 스티어링 휠 옵션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스퍼의 센터 터널과 대시보드 콘솔 박스 위쪽, 여기에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USB 포트가 2개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A타입이고요. 이건 통신 겸용, 이건 충전 전용입니다. 이 차량은 1.0 가솔린 터보 벤 스마트 트림 차량입니다. 수동 에어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풍량 조절, 내기 순환, 풍향 모드입니다. 와, 이 기계식 느낌. 에어컨, 후방 적재함 도어 창문의 열선. 이 열선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의 열선도 함께 켜집니다. 변속기 UI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 위에는 운전석 열선 2단계, 아래쪽은 보조석 열선 2단계, 그리고 가운데에 냉풍 2단계가 지원되네요. 이 세 가지는 캐스퍼 벤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정말 깡통 같은 경우에는 1열의 열선도 없어요. 이 열선과 냉풍 기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편의사항입니다. 1열 시트를 보면 좌우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운전석과 가운데 컵홀더 그리고 스폰 거치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한 세트로 움직이고요. 보조석 부분이 따로 움직입니다. 앞뒤 조절되고요. 등받이 리클라인 각도 조정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열 좌석 뒤쪽에 격벽과 철 구조물이 있어서 리클라인 할 수 있는 각도는 구조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컵홀더 가운데에 있는 저 스마트폰 거치대는 말 그대로 거치하는 기능만 수행하고요. 충전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캐스퍼는 전 모델 전 트림에 스마트폰 충전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을 열어보겠습니다. 물론 2열에는 좌석이 없습니다. 2열은 적재 공간인데 일단 승용 모델과 동일하게 2열 출입문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깨알 같은 아이템들 그대로 달려 있고요. 얼핏 봤을 때 도어 캐치가 안 보이는 피그미 도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존 승용 모델과 동일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4개 지원되기 때문에 2열 출입문 아래쪽에도 스피커가 하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격벽인데요. 이거 자체가 금속재는 아니고 스티로폼 쿠션과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벽이에요. 그 앞쪽에는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제 격벽이 위치해서 적재함 쪽에 짐이 일렬로 쏟아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조금 있어서 리클라인이 되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2열 출입문 창문에도 이런 철 구조물이 덧대져 있고요. 기존에 안전벨트가 있던 자리는 이렇게 막혀 있네요. 적재함 도어 손잡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편해요. 경쟁 상대 중에는 이쪽에 손잡이가 있는 차량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손을 쓰게 되면 나중에 팔 쪽에 통증이 생겨요. 이거 뭐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이상으로 2022년형 현대자동차 캐스퍼 가솔린 터보 벤 모델의 내외관 특징, 아울러 적재함과 실내, 이어서 편의사항까지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